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역경을 이겨내고 리딩이 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요. 5월 24일 날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양자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역경을 이겨내고, 이 토성이라는 에너지가 다소 무겁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는데, 일단은 토성이 양자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과 리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리딩의 제목을 뭘로 지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 토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소 무거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별이고, 억제와 절제,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산이나 역경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자리를 이동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별자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미리 알면 좋기 때문에 이 리딩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일단 토성이 양자리로 이동하는 스케줄과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애몽이가 토성이라고 볼 때 이 물고기 자리 있잖아요. 이 물고기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양자리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2023년 3월 7일 날에 물고기 자리에 들어왔다가 원래는 26년 2월 13일 날에 완벽하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양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월 24일 날에 양자리로 일단 넘어왔어요. 그래서 쭉 움직이다가 황소 자리까지도 가요. 그러다가 다시 백을 해서 물고기 자리에 있다가 26년 2월 13일 날에 완벽하게 양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역행도 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5월 24일은 물고기 자리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던 이 토성이 양자리로 일단은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토성이 주는 어떤 사이클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성이 과연 무엇이냐? 허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단거리 달리기 이런 거 하면은 허들 할 때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시작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착착착착 되면은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또 이런 허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강인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토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토성은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어렵답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주는 별이 토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책임, 인내,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양자리하고 만나게 됨으로써 무엇인가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양자리는 시작, 독립성, 열정, 뭐 행동력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12별자리의 시작 별자리이기도 하고, 양자리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스타트입니다. 비긴이에요. 무엇인가 시작하고 추진하고 흔히 말해 일을 벌리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인데, 그 리더십의 에너지가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돈가스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가게 계약을 다 해놨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가게 계약을 철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금 돌려주겠다 라던가. 그러면 일단 뭐 손해보는 건 없지만 원하는 날짜에 오픈을 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데 무엇인가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토성이 한 별자리에서 2.5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번에 양자리로 이동을 함으로써 이제 또 2.5년을 있게 되겠죠. 그래서 2028년 4월 14일까지 이 토성이 있게 될 겁니다. 일단은 7월 13일 날에 양자리에서 역행을 하고요. 또 9월 1일에 이제 물고기 자리로 이동을 하고 1월 28일 날에 또 수능 방향으로 갔다가 뭐 황소 자리로 갔다가 뭐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에너지가 움직이게 될 텐데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리딩은 나는 이런 거 막 어렵고 이런 거는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나의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미리 알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그것을 알아놓고 또 준비하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별자리가 12개잖아요. 그래서 토성이 양자리로 이동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가볼게요. 양자리부는 일단은 토성의 1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양자리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가게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안 되진 않아요. 토성이 무조건 하면 실패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어렵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그 일들에서 하나씩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플러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게 진행이 되더라도 토성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들게 가져가는 3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소자리 갈게요. 황소자리는 양자리가 1번 집이었기 때문에 12번 집이 되거든요. 자, 12번은 상처를 털어내는 집이죠. 오래 묵혀져 있던 것을 내보내는 건데요. 그게 이제 토성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털어내고 가는 것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면 그 상처를 털어내야 되는데 이전 같았으면은 그냥 금방 털어질 상처가 다소 이 3년 안에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나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랑의 상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털어내야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발목이 잡혀서 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가스 집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이제는 이걸 폐업을 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 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깔끔한 정리인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진 않아요. 어렵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바가 있으면은 추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는 11번 집이 되는데요. 11번 집은 인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11번 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토성이 붙어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다소 이 3년 동안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누군가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혹은 여러분이 어떤 집단과 좀 어울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 어떤 한 집단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상당히 싫어한다든지 그래서 그분이 막 여러분을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인간관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그런 3년이 되겠습니다.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계자리는 10번 집으로 갑니다. 10번 집이요. 기본적으로 직장을 의미하는데 이 직장에 토성이 붙어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똑같은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맡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이 토성이 여러분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한 보답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일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온 새로운 기회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말고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 팀장을 맡게 되거나 할 때 어려운 부분이 그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져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고 싶잖아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고 싶다 하는 부분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직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는 9번 집으로 넘어갔는데요. 여행, 종교적인 것, 뭐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기는 하거든요. 뭐 멀리 외국으로 어떤 좋은 직장을 가고자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볼 때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여행을 계획을 했잖아요. 무엇인가 일이 생겨서 그 여행을 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멀리 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때는 유학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유학이라는 것은 준비를 많이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성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또 되겠죠. 가치관이라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혼란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내가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처녀자리는요, 8번 집으로 갔습니다. 자, 8번 집은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모습 자체가 확실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옷차림부터 분위기,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도 싹 바뀌어서 언니 어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는 그런 느낌의 집이 바로 8번 집인데, 또 이 8번 집이 갖고 있는 게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시라면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의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토성이 붙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월급을 받는다면 엄연히 따졌을 때 그 돈은 사장님의 돈이죠. 사장님이 월급을 주니까요. 사장님이 버는 돈에 토성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녀자리 분들은. 그리고 이게 뭐 세금 같은 것도 의미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변화를 의미하는 게 좀 큰 별자리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내가 좀 변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칭자리인데요. 이게 안 보이죠? 지금 여기가 천칭자리예요. 천칭은 7번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7번 집은 연인, 배우자, 사업 파트너,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토성이 붙어버렸어요. 뭔가 좀 좋지 않죠? 연인이라면 상대편이라는 분과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툼이 있다든지 의견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의견 충돌이나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 파트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의견이 안 맞게 되면은 사업이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누군가와 같이 무엇인가 한다는 것. 살면서 우리는 뭐 누군가를 사귀고 늘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 뭐 같이 있다 그 가치가 아니고 함께, 함께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갈자리인데요. 정갈자리는 6번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번 집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출근해서 전철 타고 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집인데, 그래서 6번 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갈자리 여러분들은 이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체력적인 부분 있잖아요. 일이 너무 고되다면 일부러라도 어떻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쉬고 여러분들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쉬지 않는다면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뼈, 관절, 피부, 이런 것에 좀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건강을 챙기려면 에너지가 100이라고 볼 때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까지 출근까지는 10, 출근부터 일할 때까지 뭐 40, 뭐 밥 먹는 거 10, 뭐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분배를 잘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루틴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수자리는 5번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수자리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집중이죠. 성공을 의미하는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무엇인가에 꽂히게 되면은 그것만을 보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사수자리 분들이 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인생 망친다 라고 하는 별자리가 바로 이 또 사수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려면, 집중해서 나아가려면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에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걸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개발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 때는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집이요, 로맨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번 집은 배우자와 진짜 실질적으로 사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5번 집은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새롭게 썸 타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집이거든요. 거기에 토성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연애를 할 때 뭐 한 번 만나서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이 안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이 이번 올 한 해는 정말 연애가 너무 안 되네, 드럽게 안 되네, 나 진짜 완전 인기 없네, 나 어떡하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토성의 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를 또 넘어가시면 또 되는 거니까, 일단 추진하고 있는 일에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염소 자리는 4번 집으로 들어갑니다. 4번은요, 말 그대로 집과 가정,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토성이 붙어버렸어요. 이 가족들 사이에 무엇인가 관계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솔직히 이게 부부라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게 좀 안 좋은 결말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게 어렵구나, 이게 다 토성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집을 의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대한민국만큼 부동산 중요한 나라가 없잖아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를 가고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좀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집을 이제 사고 싶은데 뭐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찝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집이 나가버린다든지, 뭐, 아무튼, 여러분이 집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집 거래는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집을 사는 사람, 즉,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계약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물병자리 3번 집으로 가는데요. 일단 물병자리 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 뭐든 간에 소통이 되는 부분에 의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사분이라든지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라든지 말과 관련된 것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토성이 다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 그런 부분에서 또 오해가 없게 서로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교통. 그래서 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직접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게 토성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와 관련된다기보다는 차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를 급하게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미리미리 점검받고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 2번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제 물고기 자리에 있었죠. 2번 집은요,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근데 돈 쪽으로 토성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돈이 크게 나간다든지, 혹은 어떤 돈을 좀 많이 벌 걸로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돈이 너무 적게 빼기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식이나 여러분들이 돈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돈을 헤프게 쓰지 않나 라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물고기 자리는 소비의 별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좀 쓰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금전적으로 지갑 단속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또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또 성숙해지죠. 말씀드렸지만 토성은요, 이 토성이 주는 에너지를 참고 이겨내면 보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초밥. 두 번째, 기린. 세 번째, 사과입니다.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경을 이겨내고 첫 번째 계란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이 양자리로 입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볼 텐데요. 먼저 이 토성이 이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하나 꺼낼게요. 퍼스펙티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밀키웨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은하수인데요. 우리 지구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큰 은하수잖아요. 여기에 정말 작은 점 같은 것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의 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메인 에너지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요, 어떤 다른 방향,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깨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파트너가 이런 걸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걸 해봅시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양한 측면을 봐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좀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그냥 열어두는 그냥 흘러가는 것을 좀 지켜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주기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토성이. 그래서 왼쪽부터 1, 2, 3년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게 2028년 4월 13일 날쯤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2026년 5월 24일까지, 뭐 여기는 27년, 28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년차 카드를 하나 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다음에 2년차 카드를 옆에 놔보겠습니다. 2년차, 그리고 마지막에 3년차 카드를 놓겠습니다. 오늘 계란초밥은 좀 안 보이게 이렇게 놓을게요. 자, 요렇게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 1년차에 여러분에게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를 좀 볼게요. 레더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으로 가게 되는 어떤 기회를 하나 만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자, 토성의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올라가는 이 기회를 얻기는 했는데 이 사다리 에너지마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밸런스도 잘 잡아야 되고 올라가는데 아슬아슬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이 이 사다리에 올라탔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옆에 올려볼게요. 퍼스트 하우스네요. 자, 퍼스트 하우스는 네이털 차트의 첫 번째 집을 의미하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집이 양자리잖아요. 뭐 여러분이 양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1번 집이 갖고 있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뭐 외형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자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일을 해.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토성의 에너지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카드를 한번 놔볼게요. 엠프레스부터 나오네요. 일단 1년차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개 동전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5개의 컵이 나오네요. 자,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 5번 동전이 뒤집어져 있고 컵은 서 있어요. 이게 5 에너지고 얘가 3번이잖아요. 그래서 355예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에너지가 다소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짝수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엠프레스 같은 경우는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뭐 카페나 뭐 돈가스집이든 뭐든 간에 약간 그런 느낌하고도 가깝고요. 뭐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분이 이때까지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작되는 모습 자체는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뭐 돈가스집을 하는데, 나 돈가스집을 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우와, 완전 괜찮다. 그 아이디어 진짜 좋다. 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개의 동전이 뒤집어집니다. 일단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말인데, 특히나 큰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뭐 가게 하나를 계약한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5개 동전이 뒤집어졌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금전적으로 많이 쪼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부분에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사랑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는 다소 허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관계가 다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5개의 컵이 중요한데요. 5개의 컵은요, 지금 이분이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후회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큰 돈이 나갔는데 후회를 해요. 일단 어떤 시작이 있는데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큰 돈이 나가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재정이나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사람으로 볼 때는요, 이게 어떤 여성분인데 어머니나 좀 여러분이 모시는 여성분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좀 높으신 분인데 여성분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으로 가는 부분까지도 있고 다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퍼스트 하우스가 나왔다면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정말 많이 곽강받는 일일 텐데, 거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금전적인 부분, 좀 많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이걸 이만큼을 안 썼을 걸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써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뭐 사기당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2년차로 가보겠습니다. 하프가 나옵니다. 뭔가 좋아졌어요. 상당히 행복한 그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레이트 해피니스죠. 뭔가 힘들게 가져가는 것들이 2년차쯤에 상당히 좋아지나 봐요. 이게 일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볼 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겠죠. 세지테리어스가 나옵니다. 사수자리인데요. 시기가요,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겨울이 시작될 때쯤에 별자리인데, 그쯤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게 2026년 11월 말쯤이 되겠죠. 혹은 어떤 사수자리라는 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사수자리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상당히 행복해진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뭔가를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푹 빠지게 되면은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 하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계속 그냥 너무 하루가 빨리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카드를 열어볼게요. 페이지 원즈가 뒤집어지고요. 그렇군요. 자, 월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월드가 있고요.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퀸 원즈도 뒤집어지네요. 자, 단순하게 보면요, 여러분, 퀸 원즈가 나이가 좀 있고, 페이지가 나이가 좀 어리죠. 엄마와 아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 볼 때는, 혹은 이게 커플이라고 볼 때는 여성 쪽에서 좀 나이가 많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요. 에너지로는 좀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고, 중간에 지금 월드가 있긴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퀸과 페이지가 등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맞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함께하기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건데, 지금 페이지 원즈가 나오고 월드가 나왔다라고 볼 때는 이 끝을 선언한 것은 페이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쪽에서 무엇인가를 안 하겠다
라고 말을 했을 확률이 있고요. 이게 나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오는 건데, 퀸 원즈는 솔직히 화가 났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긴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지금 행복하다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뭔가 2년 차에 여러분에게 상당히 기쁘고 좋을 어떤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지금 요 두 개가 지팡이잖아요. 이 지팡이가 사수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 사수자리인지 이분이 이 사수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등 돌렸는데 이 두 사람은 사수자리일 확률이 있고요. 일단은 월드는요, 긴 사이클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틀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쁜 소식이 왔는데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가 종결된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화가 났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다소 좀 열받는 일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그 2년차의 일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상당히 뭔가 일이 좀 잘 진행이 되다가요, 토성의 에너지가 무언가를 이렇게 스탑시켜주는 것 같아요. 뭔가가 종결이 돼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가지가 종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소 열받는데, 이 두 사람이 커플이라고 볼 때는 이분이 엔딩을 말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좀 다소 화가 나지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것이 종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라면은 어떤 누군가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화내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년차 보겠습니다. 아, 대거가 나오네요. 걱정과 공포, 그리고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뭔가가 엔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거가 나와서 3년차에 여러분이 다소 좀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공을 제의한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준 사람이 어떤 누군가인데 그 사람과 2년 차에 뭔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차쯤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다소 좀 불안해진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동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준 사람은 그냥 높은 사람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루나 이클립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월식이고요. 2028년의 월식은 언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3월, 9월 이때쯤인데 이게 좀 변하거든요. 뭐가 됐든 뭐 월식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체인지잖아요. 달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가 종결이 되고요. 그 종결은 성공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등을 돌리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바꾸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토성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스탑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자, 나이트 펜타클이 들어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4개의 동전, 역방향 아주 좋아요. 아, 7개의 동전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일단 무엇인가가 틀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행복이 나왔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사이클에 딱 들어왔을 때요, 그러니까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돈을 좀 많이 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후회가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2년 차에는 상당히 성공의 가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종결이 하나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어플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분이 있어요. 투자자가 있는데
그 투자자가 만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와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었던 어떤 A라는 사람과 그 어플을 만들다가 그 A라는 사람이 못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투자자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걔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3년 차에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갈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아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받은 걸로 예를 들게요. 투자를 받았는데 돈 받고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돈도 많이 쓰고 아무튼 빨리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떤 무엇인가가 종결이 돼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가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득을 취하고 내가 빨리 가고 빨리 성공하고 하는 부분들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좀 늦게라도 오겠지라는 걸로 해서요, 아주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가게 되는 스탠스를 취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밀어붙이고 빨리 성공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고, 거기서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됨과 동시에 토성이 양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토성이 여러분들의 무엇인가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막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사랑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고, 이 퍼스펙티브가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카드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았어. 이러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도와주는 너도 열심히 해야 돼. 뭐든 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미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미련들을 놓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토성이 만들어준 걸 수도 있죠. 그 미련을 놓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천천히, 성실은 원래도 했어요. 그런데, 이 3년 차에 오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한 만큼에서 보답이 오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라 막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오라클을 좀 올리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카드 말고 얘를 먼저 열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토성이 나에게 진짜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2년 차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게 가시다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기치도 못하게 무엇인가 하나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쉽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투자자가 갑자기 돈을 끊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난처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차에는 여러분이 거기서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소 두렵긴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타로 카드는 내버릴 거 내버리고, 좀 실속형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사자자리 카드가 나오네요. 풀문 인 리오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사자자리의 풀문은요, 물병자리 때 뜹니다. 참고적으로 물병자리가요, 1월 20일부터 2월 18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자자리 풀문이 2월 12일 날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그때쯤에 뜨는 게 사자자리 풀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시점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는 것을 막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솔직히 이 사자자리도요, 이 지팡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팡이 사인이 무엇인가 밀어붙이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나는 절대로 이걸 내려놓지 못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별자리거든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 같은 것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사들의 조언도 한 장 열어볼게요. 아, 선 카드가 나옵니다. 아들인데요. 당신의 아들은
지켜봐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아이도 개구리랑 놀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애가 물에 빠질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보호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탐험하고 즐겨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보호되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물론 어떤 그 굴곡들은 있죠. 파도는 있는데 그 파도가 두렵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상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의 아들하고 관련이 있다도 가능은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보호되어지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하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3년 안에 여러분이 아주 궁금해하는 답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되는 답변은 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도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사자 자리가 나옵니다. 사자 자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자 자리 풀문도 떠 있어서 사자 자리를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월 23일부터 8월 23일 한참 뜨거운 여름 때거든요. 그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도 가능하고 사자 자리인 어떤 사람, 그리고 숫자 5잖아요. 5와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사자 자리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 자리. 자, 이렇게 일단 리딩은 끝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3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년 차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되고, 지금 여기 대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소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바꾸면서 좀 천천히 기다려보자 라는 스탠스로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가시게 되면은 처음에 올라탔던 이 사다리를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이 토성의 에너지가 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가 정말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중간에 멈추면 내려가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오줌도 마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그래 아무 도움 없이 내가 끝까지 가보자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들의 에너지로 볼 때는 여러분은 보호되어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라.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라. 인생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이 어려움을 토성이 보상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계란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두 번째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성이 양자리로 이동을 했고요. 약 2.5년 정도 양자리에서 머물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다소 이제 영향을 받겠죠. 자, 이 토성의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너레이션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뜬금없이 조상들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손바닥 4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한 세대라고 볼 때는요, 세대가 4개가 넘어온 거예요.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의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보다 앞에 17대 손인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자녀를 낳고 해서 여러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앙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조상님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슷한 무엇인가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유의 무엇인가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주체성, 자아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요, 카드를 더 열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제 느낌적으로는 이 3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3년 안에 좀 많은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어떤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무엇인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이란 자아는 바뀌지 않지만 삶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바뀌는 그런 3년의 기로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를 3장을 꺼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꺼내는 것은 이 토성의 주기가 3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씩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프 카드를 꺼냈고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텐트가 나오네요. 텐트. 갖고 있는 의미는요, 즉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라는 게 몽골 쪽에서는 게르라고 한 거 맞죠? 이렇게 딱 생겼잖아요. 그죠? 그 텐트가 집이기도 하지만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동을 하면서 또 다시 집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것이고 곧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면 지금 그 상황 자체는 길게 가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옆에 별 카드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와로 엘리먼트가 나오는데요. 자, 와로 엘리먼트는 별자리로는 물고기 자리, 개자리, 정갈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3개의 별자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관련해서 마음의 상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들어갔다든지 어떤 누구를 만났다든지 그런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감정 동요가 심한가 봐요. 예를 들어 회사로 볼 때는 그 회사가 상당히 좀 들어가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지 않는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밑에 타로를 올려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문카드가 나오네요. 이 문카드가 이 와러 엘리먼트의 카드거든요. 근데 일단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7개의 컵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2개의 동전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 텐트가 여러분의 심리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회사로 그냥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갔어요. 그 회사를 다닐 때 처음에 출근할 땐 되게 좋았는데요. 최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에서 여러분이 느낀 게, 이 회사 뭐지? 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부분이, 내가 이 회사를 길게 다니려고 들어왔는데 나랑 안 맞는 곳이구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회사를 다니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땅을 물려줬다. 이런 거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땅은 여러분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소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좀 신경 쓰인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가 됐든 좀 불안해요. 1년 동안. 자, 그러다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나 봐요. 예를 들어 아까 그 회사로 볼 때는 이 회사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관둬야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손에 안 잡혀요. 약간 그런 상황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텐트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오래 가져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소 좀 불안한 그런 감정들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문이 뒤집어졌잖아요. 무엇인가가 하나가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게 된 건 혼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을 놔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위태위태하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확실치 않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2년 차로 넘어가면요. 이글 카드가 나오네요. 독술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1년 차가 토성이 주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그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간다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 이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문제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인즉슨 말 그대로 토성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 처녀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뭐 처녀자리 시기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처녀자리는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고요. 지금 처녀자리가 사우스노드에 있거든요. 이 처녀자리를 떠나는 게 7월 26일이에요. 요때죠. 그렇게 볼 때는 제 느낌적으로는 기대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장애물이 생기고 그 장애물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회사를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여러분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나랑 안 맞고 상당히 불안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면 그걸 뭐 관두고 딴 데로 옮기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거기서 손을 놔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글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문제가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데 일단은 텐트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는 길게 가져갈 건 아니고 해결은 되는 거라고 했다고 볼 때는 이때쯤에 해결을 하는 건데 이 벌고의 에너지가요. 침착함이에요. 그리고 분석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라고 그냥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있었던 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 것은 2년 차 때, 요때 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벌고에 위치한 그 사우스노드가요. 편하려고 있다는 의미가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요 불안함과 좀 나에게 안 맞는 요거를 내가 좀 참으면 내가 어딘가 또 이동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가 사우스노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침착함을 갖고 정밀히 분석하고 이러는 느낌으로 나온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좀 직시하고 풀려고 하는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자, 헐밋의 역방향이고요. 참고적으로 얘가요, 처녀자리 카드예요. 그래서 진짜 처녀자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메디션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 7개 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7개 컵이 있죠? 여기도 7개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3년에서요. 좀 중요한 부분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걸 선택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돈가스 집이 있어요. 안 팔려요. 손님이 잘 안 와요. 자, 그럼 문제는 돈가스를 맛있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드는 돈가스가 맛이 없었다고 생각할 땐 뭐겠어요? 돈가스를 잘 만드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 사람을 주방에 넣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가스 맛은 좋아질 것이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7개의 컵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돈가스를 잘 만드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부분이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가스가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7개의 컵은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요, 문제를 풀는 것을 멈춰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내가 계속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도 말고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군가를 사귀든 뭐 어떤 회사를 들어갔든 돈가스집을 하든 뭘 하든 상당히 불안하고 답을 못 찾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것부터 먼저 하자. 라는 그런 느낌으로 2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성이 준 에너지가 이때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는 것은 2년 차쯤에 요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개의 컵이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후보에 있을 때, 물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하고 아주 길게 갔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어떤 누군가 소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럴 때 그 사람하고 가는 게 맞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결혼을 꼭 해야만 되는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회사로 볼 때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옵션들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계속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있는 것부터 풀자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3년 차로 오면은 개미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뭔가요? 흐름이 있네요. 개미. 여러분 상당히 부지런하잖아요. 말 그대로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과를 내고 성공한다 카드예요. 그러니까 돈가스집으로 그냥 전체를 본다면, 오픈했는데 뭔가 문제들이 드러났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시작됐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2년 차로 와서는 그 고민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안 풀리잖아. 그냥 뭐라도 해보자. 뭐 새로운 메뉴를 만들든 뭘 해보자가 되는 건데요. 3년 차로 오면은 그것이 결실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토성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책임과 인내, 성장, 이런 걸 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7번째 집이 나오네요. 자, 일단 7번째 집은요, 여러분, 파트너스라고 돼 있죠. 배우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배우자가 내가 실질적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썸 타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볼 때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동업자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3년 차에 중요한 거라고 볼 때는요. 그리고 앞에는 성과와 성공이 나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는 이 파트너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 이 파트너와 결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하는 부분이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별개로 볼 때는 일은 이렇게 가는 건데 3년 차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8개의 칼이 먼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9개의 컵이 역방향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저스티스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저스티스는요, 천칭자리를 의미하거든요. 천칭자리가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예요. 그래서 뭐 그때쯤에 뭐 좀 중요한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일로 예를 들게요. 돈가스 집으로 할 때 여러분은 이런 돈가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가스라면 이래야 된다 라는 여러분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돈가스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솔직히 이런 돈가스를 하려고 돈가스 집을 한 거지, 내가 돈가스 집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나는 돈가스에 나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돈가스는 이래야만 해 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메뉴를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안 먹으니 다른 돈가스 집들처럼 평범하게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들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나는 이 돈가스 집을 해야 하나? 나는 그런 평범한 돈가스 집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고집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3년 차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테두리가 있는데 그거를 깨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인식의 전환이죠. 그런 것들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성공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저스티스가 나와서요.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렇게 바뀌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이 천칭 자리가요, 네이털 차트의 7번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온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안에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에는 여러분과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하나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혼자 하고 있었는데 어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주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가 됐든 간에요. 3년 차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덕인지 뭔지는 몰라도 성공의 가도로 달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만을 하는 것을 관두는 겁니다. 내가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타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요, 요 제네레이션스가 어떤 느낌인 것 같냐면, 솔직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성의 에너지를 준 거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어떤 변화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의 어떤 고집이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의 에너지라고도 보여지기는 해요. 이때요, 여러분이요, 지금요,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때는요, 지금 1년 차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차에는 불안해하지 말고 뭐라도 하자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차에는 여러분이 그 일을 썩 재밌어 하지는 않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의 도움도 받는 것 같고,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평정 상태가 된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평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토성이 준 에너지가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불안함을 준 이것이 토성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한도는 그렇습니다. 자, 오라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제가 셔플하면서요, 요때 있잖아요, 요때. 이 제네레이션스가 새로운 세대를 만든다는 것은요, 가족을 이루는 거죠. 가족을 이룸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3년 차에 뭐 성공하는 건 성공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Surrender to Divine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 내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힘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힘든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나리오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는 종착점에는 무엇인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닥뜨리면서 가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볼륨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볼륨이 거의 0이었다가 2, 3 됐다가 이때 5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진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뭔가 힘들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확실하게 오는 거는 3년 차인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아, 진짜 그렇나? 야,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결혼이 나왔어요, 결혼. 우리 요정들은 지금 웨딩 그 벨을 축하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딸랑딸랑 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결혼식에 참석했어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정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파트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요,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별로였고 연락 안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러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리딩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나의 완벽한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 정도면 그냥 괜찮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하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일단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모가 이래야 되고 뭐 조건이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무엇인가에서 다소 재미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의 결혼 상대자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결혼이라는 에너지가요, 길게 가는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어떤 성공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의 천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진짜 본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 3년 차에 나타나는 이 파트너가 처녀자리인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처녀자리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가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요, 이 카드가 딱 열렸을 때요, 딴 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나와서요,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요, 결혼하고 관련이 아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돌싱이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 다시 만나서 결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전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 아니라면요, 진짜 장기적으로 길게 사귀게 될 어떤 분을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토성은 뭘 방해한 거냐면 이 사람을 결정 내리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리딩이라고 딱히 단정 짓기는 그런데요, 뭔가 일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는. 그런데 3년 차에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혼동이라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은 아닌데요, 확실하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 토성이 양자리에서 확실하게 빠져나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뭔가 확실한 것이 올 것 같아요. 좋은 것이. 다만 아직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라는 의미죠. 자, 한 장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 9가 나옵니다.
9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지금 요 위에 있는 처녀자리가 9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 숫자의 별자리가 처녀자리예요. 9라는 게요, 여러분, 10이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성의 기간에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성공의 무엇인가가 올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요 두 개가 같은 걸로는 안 보여지고요. 성공은 성공인 거고, 메리지, 결혼할 사람 만나는 건 따로운 거고, 뭐 약간 요런 거 같아요. 돈가스 집으로 말씀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네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고 볼 때는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있을 것 같고 성공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1, 2년 차는 힘들데 숫자는 9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것이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정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세 번째,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성이 양자리로 5월 24일 날 이동을 했습니다. 약 3년 정도 머물게 될 텐데요. 2028년까지요. 책임, 인내, 한계, 다소 좀 무거운 느낌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토성이긴 하지만, 또 이런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넘어가게 되면 토성은 또 보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다소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토성이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를 가져올지부터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문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뉴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일단 토성이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래요. 여러 가지를 한번 말해볼게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한 연인이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의미를.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서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런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도 가능합니다. 뭐가 됐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토성의 에너지가 어려움을 주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될 때는 확실히 보답은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느낌적으로 사랑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여기 티리프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토성이 3년 정도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연도별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지를 보고 카드를 또 옆에 깔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3장 한번 꺼내 볼게요.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요 200장이 넘어요. 한 장을 옆에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장이 여러분들의 3년 동안 좀 중요한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년차 카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해먹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은 해먹은요, 여러분, 휴가를 떠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가를 떠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토성의 에너지로 본다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휴식을 하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다소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좀 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차에 뭔가 좀 쉬게 되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카드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머큐리가 나오네요. 수성입니다. 수성은 대화와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러니까 감정이 좀 배제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좀 단순하게 보자면 교통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은 있는데, 지금 해먹이 나오고요. 수성 카드가 나왔다라고 볼 때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좀 떠나 있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잠시 좀 물러나 있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행드맨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나이트 펜타클이 있고요. 자, 다성방향이네요. 7개 컵이 나옵니다. 오늘 7개 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의 1년 차는요, 다소 여러분들,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속박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보통 회사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간섭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가족으로 볼 때는요. 그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다소 희생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집에 금전적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일을 더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지금 옆에 나이트 펜타클이 있거든요. 이 행드맨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부분인데 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걸요 여러분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고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어떤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희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줄게라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고 볼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능한데 지금 위에는 대화가 나와 있고 해먹이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요. 그리고 여기에 7개 컵이 나와 있는 걸 볼 때는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손 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볼 때도 시시건건 뭐 간섭하고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뭐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그걸 열심히 한다는 말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생겨요. 도대체 내가 뭐 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 세 장이. 그런데 여러분은 해먹을 꺼냈다라고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좀 탈출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고 볼 때도요. 그 사람에게 너무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나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머큐리가 나와 있는데 머큐리가 감정이 배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해서 들어온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 일이 다 덧정이 없어질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성적으로 바뀐다는 그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게 되어서 다소 좀 휴식을 취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게요, 지금 토성이 주는 에너지로 보이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든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1년차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5월 24일부터. 여러분에게 다소 힘든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건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난다는 것, 뭐 그런 것도 다 접어놓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박한다라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라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두 번째 카드 나이트 펜타클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그걸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크기는 해요. 그 상황에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2년차 볼게요. 지팡이가 나오네요. 지팡이는 조금 거시기한 부분인데 일단은 건강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야 될 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튼 힘들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얘가 이렇게 두 장이 뒤집어지는데 보고만 갈게요. 파이어하고 사수자리 카드가 나오는데 사수자리가 파이어입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추진하고 밀고 나간다라는 의미인데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게 2년차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요. 그러니까 좀 나쁜 표현 쓸게요. 일에 너무 시달려서 건강을 잃는다 뭐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하우스가 나오네요. 일단 이게 집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집, 가족 이런 것을 의미하긴 한데 이 네 번째 하우스가 갖고 있는 이 집이 토성하고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매매하고 팔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일단 건강을 좀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밑에 카드를 올려보겠습니다. 또 네 번째 지팡이가 나오네요. 네 번째 지팡이래. 네 개 지팡이인데 솔직히 얘예요. 집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집안에 어르신이 그렇나? 8개의 동전이 나오고요. 킹 펜타클이 뒤집어지네요.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 집과 관련돼서요. 매매와 관련해서 혹은 이사를 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2년 차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려고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만큼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 관점이 아니라고 볼 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집안에 어떤 구성원이 한 분 계신데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일 수 있거든요. 그분이 건강이 조금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도 가능해요. 2년 차로 올 땐요.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집안 쪽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게 되거나 혹은 집안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8개의 동전이 나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리저리 좀 정신이 집중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일이고 집안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심을 잃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킹 펜타클이 나와서요. 이게 사람으로 볼 때는 그냥 좀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때는 이게 큰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집 때문일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볼 때는 이 4개의 지팡이가 뒤집어져서 나왔을 거예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집안에서의 가족들끼리의 그 돈독함이라고 할까 이것은 커져요. 그건 확실하게 커지는데 다만 그 안에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집을 매매하고 하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집안 자체의 분위기가 뭐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기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강은 제 느낌적으로는요. 요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뭐냐면은요. 상당히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앞에 희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큰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휴식까지도 나와 있는 거면 이때 많이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결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집이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는 게 2년차라고 볼 때는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토성의 관점에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보는 거니까요. 자, 3년차 보겠습니다. 아, 우물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얘도요, 가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3년차에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 옆에 카드를 일단 올려보고 오고요. 일단 여러분 올리기 전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살짝 드는 게요. 혹시요, 그 결혼하신 분 중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3년 차에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우스 노드가 나오네요. 허허, 그렇습니다. 타로를 올려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아, 2개의 펜타클이 있고요. 7개의 펜타클이 있고요. 그래요. 다 정방향이네요. 마지막 풀의 역방향이 나오네요. 자, 우물이 나왔고요.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물 카드 상당히 좋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3년 차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됨과 동시에 토성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여기 지금 사우스 노드가 나와 있잖아요. 사우스 노드는 기본적으로 전생에서 내가 가져온 빚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생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느낌의 카드인 건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토성의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전생에서부터 가져온 무엇인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털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게 빚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대출 상환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 느낌적으로는 2년 차에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뭔가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킹 펜타클이 뒤집어져 있어서 지금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과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일은 있는데 다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금전을 크게 잃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게 잃는다는 아니고요. 금전이 부족하다예요. 잃는다와 부족하다는 다르죠. 그런데 뭔가 해결이 돼요. 3년차에 해결이 되고 그것이 빚이었는데 뭔가 힘들게 가져간 것이 빚이었는데 그것이 나가게 되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2장에 나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돌리고 있죠.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동전은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인가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게 말이 이제 투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어딘가에 돈을 이렇게 심어 놓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상당히 바쁘게 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 얻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보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땅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안 팔릴 것 같은 그냥 임야의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뭐 개발이 된대요. 뭐 챗 GPT에서 와가지고 뭐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요 에너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노력이 보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바빠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바빠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풀의 역방향이 나왔죠. 풀은요,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얘가 역방향이 되잖아요. 상당히 신중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요 2년차까지는 뭔가 상당히 가족들끼리 간이죠. 가족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가족들끼리 상당히 돈독해지고 우애도 좋은데 갑자기 3년 차에 뭔가 좋은 일이 와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즉 이제 전생의 빚을 상환하는 그런 상황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 동전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금전적으로나
뭐 이렇게 약간 여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풍요롭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은 있는데 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저는 계속 이 두 개가요.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단순하게 집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게 집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집이 나가는데 그런가 동시에 좀 큰 돈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기도 해요. 정말 단순하게 본다면.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에너지로 볼 때는 여러분이 상당히 바빠지는데 거기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곳간을 채워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가 부족하고 없었잖아요. 지금 8개 동전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7개가 섰어요. 이 사우스 노드가 모든 빚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싹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 차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었거든요. 이게 나이트 동전도 그렇고 지금 동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때 뭐냐면요. 돈 때문에 정말 열심히 힘들지만 무엇인가를 꾸준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모든 돈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빚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빚이라면 다른 카드가 나왔을 텐데 아무튼 쪼들려요. 그 상황에 무엇인가 바뀌게 됨과 동시에 여기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윤택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선택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유문이 나왔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만약에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요.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라면 그 가족들 간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다른 걸로 오는 것 같지 않고요. 금전적인 여유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 밑에요.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카드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 뭐 컵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콜트 카드들이 나왔다. 뭐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동전이 나와서요. 심지어 여기도 동전이 문제였고 여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금전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보답이 온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가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는 거기까지입니다. 집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집 이렇게 나와서 뭐 단순히 집이 매매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복권이 당첨됐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요. 금전적으로 좀 흐름이 좀 막혀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여유가 좀 있어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어떤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랑을 한다는 카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새로운 시작은요. 이때 벌어지는 일 같아요. 사이클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큰 그림을 봐라 라고 하고요. 뿔문 세지테리어스인데요. 사수자리의 뿔문은요. 쌍둥이 자리 때 뜨는데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서요. 여러분 2025년 6월 11일 날에 사수자리 뿔문이 뜹니다. 그러니까 총 사수자리가 2번 뜨겠죠. 그러니까 뿔문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 즉 이 카드마저도요.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넓은 그림,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화살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들 사업을 의미하는 건가 이게? 근데요. 뭐가 됐든 간에요. 요때 와서요. 3년 차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확실하게 있어지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집을 하나 팔았다고 합시다. 그냥 가정이에요. 팔았는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집을 산 거예요. 한 2채 정도.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카드는 뭐냐면
그 선택들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게 가족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반하고 그냥 관련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돈으로 쪼달리다가 3년 차에 뭔가 좋은 행운이 오는데요. 지금 이 우물이 뭐냐면요, 지금 이 티리프 카드 안에도요, 여러분들이 행운을 잡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운을 잡는다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가족을 포함해요. 왜 가족이 이 안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족들에게 상당히 좋은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라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신을 빛나게 허락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빛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킹왕짱이니까 라는 의미거든요. 뭔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대가로 돌아왔다? 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뭔가 희생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것이 돌아왔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여러분들 가족 내에 좋은 경사가 하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예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느껴지기에요, 토성이 여러분에게 뭘 준 것 같냐면 여러분에게 좋은 무엇인가가 오거든요. 가족의 경사 같은 게 와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상당히 많이 느껴지기에는 금전적인 무엇인가예요. 자, 그런데 이 토성은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여러분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러면 막 짜증내고 막 싫고 막 너무 힘들고 뭐 다 포기해버리고 이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뭘 했냐면은 가족들 간의 화합,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하고 뭐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놓을 수는 없죠. 가족을 놓을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놓는다라는 의미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 가족 간의 사랑, 우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요. 힘들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답이 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제미나이 카드가 나옵니다. 쌍둥이 자리고요. 쌍둥이 자리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생일을 가지신 분이고요. 심지어 1리딩을 보는 이 시기가 쌍둥이 자리의 시기입니다. 숫자는 3인데요. 3이라는 숫자와도 관련이 있다 가능한데, 제미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에요, 칼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데 칼이 단 한 장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 시기가 2번 있으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올해 쌍둥이 자리는 이미 거의 끝나가고 지금 이때는 힘드니까 이때 어떤 좋은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숫자 3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이 끝났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솔직히 이게 새로운 어떤 관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사랑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동전들이 좀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동전들에서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요, 뭘 보여줬냐면 뭐 싫고 짜증나고 뭐 누구랑 뭐 다투고 이랬던 부분이 단 한 장도 안 났어요. 뭐 5개의 지팡이, 뭐 7개의 지팡이, 뭐 7개의 칼, 뭐 5개의 칼, 뭐 이런 거 단 한 장도 안 났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묵묵히 내가 힘든 거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해머까지 꺼내면서 나 좀 쉬고 싶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인가 보답이 오는 것은 3년 차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있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토성이 주는 보답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갚아야 될 빚이었다는 거죠. 전생에서 가져온 빚. 자, 이게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3년 만에 가지고 온
토성이 양자리로 이동되어 3년 동안 진행되는 에너지를 알아보는 역경을 이겨내고 리딩을 해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토성이 힘든 에너지인데 우리인의 삶이요. 여러분 매번 쉽지가 않고요. 인생 전체가 다 토성하고 관련이 있을 정도로 인생은 너무 안 풀려요. 그죠? 뭐 가끔씩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걸 외면하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허들이 나오면 또 그것도 넘어가고 그렇게 또 우리는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